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미존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는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체크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토픽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 2,2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63%는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달라고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37%는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앞으로도 계속 미준에서는 이제 오미주 앞부분에 미국 증시의 시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나 되는 구독자분들께서 마감 시황을 조금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안을 해서요, 가능하면 가장 좀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사를 읽는 쪽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러한 마감 시황과 좀 줄거리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 마감 시황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날의 뉴스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S&P 500이 1.15%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0.71% 마이너스, 나스닥은 무려 1.87%나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0.71%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다 떨어지면서 이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들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은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21%나 폭락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코인베이스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해자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쇼피파이 역시도 14%나 하락을 했는데요. 쇼피파이 관련해서는 기사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파이버는 9.7% 마이너스, 지스케일러도 9.08% 떨어졌습니다. 팔로톤이 8.9% 마이너스, 투일리어도 8.79% 마이너스고요. 누홀딩즈 8.77, 클라우드 플레이어 8.34, 더 트레이드 데스크 8.27, 로쿠가 7.9%, 업스타트도 7.85%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을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놓고 여기 옆에 보시면요,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헬스 스코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황인가, 5점 만점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는 2.90이라는 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4.05%가 떨어졌다. 물론 이제 비중이 균등하게 돼 있을 때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퀀트의 그 수치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좀 한 번에 측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좀 살펴보죠. 빵 그리고 테슬라 주식, 제가 이렇게 8가지의 주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경우는 헬스 스코어가 3.35%로 3.35로 다소 아까 그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에 투자하라면서 우리가 망고라는 주식을 추천해 줬잖아요. 자, 반도체 주식 이 망고를 가지고 7개의 주식을 가지고 구성해 놓은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헬스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4.21이라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엔비디아, AMD, 마벨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ADI, GFS 그리고 AVGO, 브로드컴이죠. 이렇게 7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니 이 퀀트스코어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가장 저렴한 최고의 테크 주식 탑 1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테크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 해서 10개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헬스 스코어가 3.7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뭐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서요, 하반기 탑픽 10종목 3.06,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세션, 배당 귀족주 3.5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우울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우울한 이름이죠. IMF가 어제 전 세계 글로벌 GDP의 전망치 있잖아요. 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세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전해준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IMF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전 세계의 그 경제가 2022년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 예상치를 낮추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에는 2.9% 정도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4월 달에 발표했던 전망치에 비해서 일단 2022년은 0.4%가 감소한 거고 2023년은요 무려 0.7%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2023년 전 세계의 GDP 성장률은 한 3.6%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경기가 둔화되는 것의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수정된 그 전망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전부터 이제 지난번에 IMF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다운사이드의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얘기했던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게 만들어줄 만한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일단 경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위험 요소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가 둔화가 되면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한꺼번에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분야를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 실제로 중국의 경제 역시도 조금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이 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처럼 종전이 될 가능성이 좀 희미해 보이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GDP의 전망이 조금은 어둡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치는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의 전망치가 조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미국만 따로 띈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S, 미국, 그리고 중국, 인디아 쪽도 역시 다운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미래의 전망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전망이 지금 1.4%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올해 2022년 말이 되면 2.3%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GDP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전반기에 성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가정에서 지출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이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계속 좀 급격하게 타이트닝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매파적인 모습을 급격하게 좀 보이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은 생각보다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1.1%포인트나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4월 달에 비해서 이렇게 1.1%포인트가 하향 조정되면서 2022년에 중국은 3.3% 정도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도 하향 조정, 중국도 하향 조정,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GDP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주식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하이라이트로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알파벳, 구글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도 한꺼번에 두 개의 기업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일단 알파벳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EPS가 1달러 21센트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요, 70빌리언 가까이 되는 수치죠. 69.69 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작년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1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10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출의 규모가 69.69 빌리언이기 때문에 110밀리언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지만 이 매출 규모에 비하면 0.15%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미스는 미스지만 뭐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주식이 지금 2.67%가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를 했죠. 어닝도 미스, 그리고 매출도 미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파벳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스냅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0%나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알파벳의 주가도 한꺼번에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그쪽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하향 조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거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그런 어닝의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구글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2021년이고요. 이쪽이 2022년 같은 분기끼리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분기가 끝났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레비뉴가 61.8 빌리언이었고요. 지금 이번엔 69.68 빌리언이죠. 따라서 지금 1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13%는요, 환율의 영향으로 조금 피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감안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똑같다면 성장률은 16%에 이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와 있죠. 따라서 오퍼레이팅 인컴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는 31%, 28%이기 때문에 역시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진짜 쉽지가 않았구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자랑하는 오퍼레이팅 마진 28%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넷인컴을 보시면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작년은 18.5 빌리언이었고 올해는 16.0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넷인컴은 오히려 하향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각 비즈니스 섹터별로 좀 그 매출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치 그리고 어덜 보면 35845에서 지금 40으로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죠. 유튜브도 만만치 않습니다. 7002에서 734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튜브의 성장도 꾸준하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현재 7340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002였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운 성장을 올해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4.628 빌리언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276 빌리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눠보죠. 6276 나누기 4628이니까요. 자, 성장률이 35%가 넘어가죠. 따라서 지금 구글의 클라우드는 아직까지 이제 애저라든지 아니면 AWS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35%가 넘어간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어덜 배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매출이 굉장히 소박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192밀리언이었고 올해는 193밀리언이었잖아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어덜 배치가 뭐냐면 알파벳이라는 그 모기업 아래 이제 구글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이제 구글만 있는 게 아니고 13개의 다양한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회사에서는 아직 만들어내는 매출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이 많은 자회사들이 구글처럼 좀 꾸준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오면 결국 알파벳 주가는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하향스러운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금 주가를 보면 3% 이상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요, 미스가 2번이 났습니다. 자, Q4, 이번에는 이제 4분기라고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였는데, 갭 EPS가 $2.23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51.87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12.4%가 증가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랑 비슷하죠. 구글이 12.6% 증가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비슷한 12.4% 정도 전년 대비 매출이 성장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490밀리언이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좀 구글하고 비슷한 구조죠. 지금 미스가 난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라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폭으로 좀 미스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봐도 비슷합니다. 0.43%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좀 전망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의외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결과 발표내고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인베스터 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번 보시면 자, 성장률이 오히려 구글보다는 괜찮습니다. 여기 레비뉴의 성장률이 12%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CC로 살펴보면, CC는 뭐의 약자냐면요, 컨스턴트 커런시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따라서 예전과의 환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성장률이 16%에 달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본 거죠. 이번에 그 달러가 너무나 초강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보실 때는요,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 번째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가 있고요. 두 번째는 Intelligent Cloud, 세 번째는 More Personal Computing,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Productivity는요, 그냥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랑 또 한 가지가 이제 링크드인이 있는데, 링크인보다는 이제 오피스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애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윈도우 외에도 이제 엑스박스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성장이 뛰어난 부분은 역시 애저입니다. 20% 성장이요, 애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애저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애저 같은 경우는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뒤로 잠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서 자, 애저의 성장률, 애저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레비뉴가 성장했다. 40%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46%인데 환율 때문에 하향 조정된 것이 40%다. 따라서 아까 구글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그렇고 성장률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more personal 컴퓨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그리고 엑스박스 쪽은요, 성장률이 굉장히 미미하죠. 아무래도 게임 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게임 쪽의 비즈니스가 점점 좀 둔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히려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나쁘지가 않죠. 자, 오퍼레이팅 인컴도 8% 증가를 했고요. 만약에 오퍼레이팅 인컴을 이 같은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14% 증가를 한 셈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닥 나쁜 결과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2%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환율을 만약에 똑같이 해도 7% 성장이 그쳤기 때문에 뭐 10% 이하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넷인컴은 마이너스 성장이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서도 성장을 보여줬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되겠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요, 좀 뭐 박수를 쳐주셔도 괜찮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해냈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다. 우리가 영어로는 프라이싱 파워라 그러는데요.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은 이렇게 비용이 증가될 때 순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비용 증가분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확실히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재차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존 프라임의 그 멤버십 가격 있잖아요. 이 멤버십 피를 이번에 증가시킨다. 그래서 유럽 그리고 UK니까 영국이잖아요. 유럽 쪽과 영국에 있는 멤버십의 가입비를 이번에 상향 조정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무려 43%까지 올라간다. 굉장한 수치죠. 자, 이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사이트가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를 커버하는데 여기에 멤버십 비는 무려 39%에서 43%까지 갑자기 급등할 예정에 있고요. 자,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20% 올라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오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멤버십 가격은 이미 2월 달부터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미 올렸고 이번에는 유럽 그리고 영국의 멤버십 가격을 무려 40% 정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지난 12월부터 지금 아마존 프라임 멤버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갱신을 할 때 그때부터는 20% 올라간 가격으로 새로운 멤버가 좀 갱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시점이 여기 나와 있죠. 9월 15일부터 유효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되냐면 9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아니면 이 갱신을 하는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어쩌면 이 아직까지 프라임 멤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9월 15일 전에 빨리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좀 멤버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마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오퍼레이팅 그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그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컨텐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밤에 10시에 방송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프라이스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멤버십 같은 경우는요, 2018년 이후에 첫 번째로 올리는 셈이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멤버십 가격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20%에서 43%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서 만들어지는 비용의 그 상승분을 고객한테 전가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뭐 멤버십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프라임 멤버를 끊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아마존은 가격 결정권 하나만은 제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올라가는 비용에 대처하는 기업은 아마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자랑하는 그 가상현실 기기가 있죠. 퀘스트라는 헤드셋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기기입니다. 이 기기의 가격을요, 무려 $100나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큘러스에서 만드는 이 기기는요, 사실 굉장히 저렴한 기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299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는 좀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부스트를 한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상향 조정한다는 거죠. 퀘스트 2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무려 $100나 상향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잉 2라고 나와 있죠. 보우가 뭐냐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보우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그 코스트, 비용에 지금 인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굴욕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비용이 너무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굴욕을 하고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영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된다. 따라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 가상현실이라는 그 산업 분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비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메타 퀘스트 2의 그 헤드셋 가격을 $100 정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99였던 그 메타 퀘스트 2의 128GB짜리는 399로, 그리고 256GB의 용량이 있었던 헤드셋은요 499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왜 슬프다 그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 퀘스트를 사줄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요, 퀘스트 2의 가격을 이번에 좀 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라든지 새로운 그 상품을 개발하는데 투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야망적인 그런 좀 개발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이 끝나기 전에요, 프로젝트 캄브리아라는 게 한 단계 위 버전의 굉장히 고급 사양의 헤드셋이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메타 퀘스트의 다음 버전, 따라서 3가 되겠죠. 메타 퀘스트 3도 출시 예정에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의 그 하드웨어 쪽은요, 지금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무려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소식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인터널 메모,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 이제 메모가 발표가 된 건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쇼피파이가 뭐라고 지금 발표를 했냐면 1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해고한다, 정리해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전체 지금 글로벌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10%에 이른다라고, 지금 굉장히 좀 10%면 엄청나게 많은 감원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레이오프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건데요. 어떤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자르게 되냐면 고용부서, 그리고 이제 지원부서, 마지막으로 세일즈 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감축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감소시킬 것이다, 제거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많이 줄이게 되냐면 일단 굉장히 좀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특정 일인데 너무나 좀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할 것이고, 또한 중복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정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다. 따라서 연구 개발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제외하고는요, 조금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인력들은 다 이번에 정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나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그 메시지는 창립자 그리고 CEO인 토비 루트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 쪽에서 예전의 방식으로 쇼핑을 조금 이동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 미래는 다시 이커머스로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커머스의 이 진화의 모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쇼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백화점도 가보고 싶고 슈퍼마켓도 가보고 싶고 이런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산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쇼피파이가 이렇게 인력을 10%나 줄이면서 주가가 14%나 폭락을 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수모를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준비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은요, 페드 서베이에 관련된 이야기다. CNBC는요, 매달 페드 서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연준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베이에, 설문조사에 그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누구냐면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마지막으로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죠. 이 전문가들
전문가들 집단을 상대로 해서 매달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무려 55%가 이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 수치가 20포인트 올라갔다. 그 얘기는요, 이 2달 전만 해도 53%에 불과했었는데 53%가 갑자기 55%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리세션의 확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다양한 질문들이 이번 서베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영상을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요, 좀 더 유용한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eanwhile, the FOMC's two-day meeting kicks off this morning, many expecting another 75 basis point rate hike. Ahead of that meeting, our senior economics reporter Steve Leisman joins us with results from the latest CNBC Fed survey. Morning, Steve. Yeah, good morning, Carl. One bright spot in this otherwise bleak survey that calls for more Fed rate hikes and a high probability of recession, the potential that maybe the stock market has this level more or less priced in, that is, priced in the worst. Asked about the level of stock valuations relative to the outlooks for earnings and growth, our 30 respondents on average see the market as reasonably priced right here. 48% say valuations are either extremely or somewhat high, but 32% say they're about right, and 16% even think they're somewhat or extremely low. Now, usually our survey respondents, they include fund managers, analysts, and economists. They almost always think the market is overpriced. For example, see that 72% in the middle that thought that was the case in January 2021? That figure is usually around where they are. A notable exception, though, was in March of 2020 when it was just 27%, and that signals something of a buying opportunity. Of course, a reasonable valuation comes after a big markdown of where they think stocks are headed. The end of 2022 now is 39.89. They marked down from 43.63 in May. And look at that, 43.55 now for the end of 2023. That's marked down from 44.90. Still be a 10% increase by the end of next year from current levels. And I know a lot of investors would take that. Now, that forecast is based on two assumptions. First, you got a mild recession. And second, the Fed cutting rates next year and into 2024. That's right, cutting. So here's the outlook. 350 by the end of this year, 380 by March 2023 for the peak terminal rate. This is the survey averages here. And then they start going down, 313 for December 2023 and 285 for December 2024. To be sure, some continue to recommend avoiding risk assets because there's further for markets, earnings, and the economy to fall. That has some validity in a world where, hey, Walmart just surprised us and the IMF this morning just downgraded the global outlook. But the debate highlights the conversation now. Guys, it's turned from the immediate hikes in front of us to what happens next and how the Fed responds to a slowing economy. Those are big unknowns, Carl.